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에도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인데 올해는 예년보다 늦은 낮 12시 30분에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네, 작년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정치부 지성림 기자와 함께 김정은 신년사에 담길 내용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년사 발표까지 약 2시간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10시 30분이니까요. 예년보다 좀 늦어졌는데 또 매년 0시에 열렸던 불꽃놀이도 오늘은 9시, 21시간가량이나 늦어졌습니다. 새해 일정이 왜 이렇게나 늦춰졌을까요? 예,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3년부터 매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 체제 출범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김일성 주석처럼 이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그 신년사 발표한 시간을 보면 2013년에는 9시 5분경에 발표를 했고요. 예. 2014년에는 정각 9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9시 35분쯤 조금 늦춰져서 9시 35분쯤에 이제 신년사 발표가 됐었는데요. 근데 올해는 이제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그 평양 시간으로, 그러니까 북한 표준시로 정각 12시에 신년사를 발표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9시간대 9시부터 9시 반경 사이에 열렸던 신년사 발표가 올해는 한 3시간 정도 늦춰진 거죠. 그래서 평양시로, 그러니까 북한의 표준시로 12시면 우리 시간으로 12시 30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년사 발표도 좀 늦어졌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북한이 이제 2013년부터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면서 어떤 새해를 경축을 해서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꽃놀이가 항상 그 정각 0시에 1월 1일 정각 0시에 불꽃놀이가 열렸었는데요. 근데 올해는 이제 어제 오후 8시 30분경 북한 조선중앙TV가 그 그러니까 올해 정각 0시에 불꽃놀이를 한다고 이제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젯밤 11시 55분경에 자막을 통해서 불꽃놀이는 1월 1일 오후 9시에 열린다고 이제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0시에 열리던 불꽃놀이도 21시간이나 이제 지연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매년 1월 1일 정각 0시면 그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합니다. 그래서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정군 간부들을 다 데리고 그 참배했고, 작년에도 군 간부들을 대동하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단 말입니다. 근데 올해는 금수산, 보통 북한 그 김정은이 이제 금수산을 갔을 때는 오전 중에 이제 그 참배 보도가 나옵니다, 북한에서. 근데 아직까지 김정은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는 보도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도 안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년과 달리 올해는 이제 상당히 그 새해 첫날 일정이 다 꼬여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그 좀 궁금한데, 보통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 12월 29일에 갑작스럽게 사망한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그 사망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그 북한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그 사진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그 김양건의 시신에 손을 얹고 김정은이 상당히 비통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도 김양건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김양건의 갑작스러운 어떤 그 특히 교통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어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김정은이 상당히 이제 상실감이 컸고 충격이 컸고, 그것 때문에 어떤 뭐 신년사 녹화라든가 뭐 불꽃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된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좀 예측을 해봐야 할 텐데요. 특히 올해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북한은 작년에 그 이런 최고인민회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올해 5월 초에 그 제7차 당대회를 열겠다고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당대회라고 하면 노동당에서 가장 큰 행사고 북한의 이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당대회가 열렸던 것이 1980년도에 제6차 당대회가 열렸고, 이번에 36년 만에 당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36년 만에 열리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올해 신년사에서는 당대회와 관련한, 당대회 준비와 관련한 언급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당국자도 올해 신년사는 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대회 준비를 위한 어떤 노력 동원을 독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옵니다. 네, 아무래도 틀림없이 언급할 수밖에 없겠네요. 김정은이 작년 그 신년사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시사해서 눈길을 모았는데 올해는 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정도의 수위의
그 말을 하게 될까요? 예, 작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그 광복 70주년이라는 것을 이제 특별히 강조를 하면서 그 올해는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자, 예.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대변혁을 이뤄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환경과 조건만 마련된다면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 즉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그런 파격적인 제안 때문에 작년 신년사가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근데 올해도 이런 파격 제안이 있을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년 12월 12일에 그 작년 8.25 합의의 결과로 나왔던 어떤 당국 회담이 작년 12월에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12월 12일에 결국 남북 당국 간 회담이 결렬됐고 그 다음 회담 날짜까지 못 잡은 상태로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이제 경색 국면인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김정은이 남북 관계와 관련한 파격적인 메시지를 던질까 그런 가능성이 좀 낮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제 당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정치 행사를 앞두고 어떤 우호적인 그 당대 준비를 위한 아주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뭐 국내 메시지 또 남북 관계 메시지를 좀 전망을 해봤는데 대외 관계엔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난해 말에는 또 모란봉악단이 중국의 공연을 갖다가 급하게 또 귀국을 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북중 관계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예, 사실 북한의 신년사는 그 북한 주민들을 위한 내부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용이기 때문에 신년사에는 어떤 대내적인 메시지, 어떤 과업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뭐 행사 준비를 위해서 어떤 노력 동원을 독려를 한다든가 이런 메시지가 대부분이고요. 이제 남북 관계 메시지나 대외 관계 메시지는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통 대외 관계 메시지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보면 뭐 나라의 이익, 우리의 존엄과 이익에 견지해서 대외 관계를 풀어가겠다. 그리고 네. 뭐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과 설린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원론적인 언급만 합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렇게 딱 겨냥해서 하진 않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겨냥해서 하지 않지만 그 어떤 그 톤이 어떤 톤으로 나올 것이냐. 그래서 이제 특히 보면 그 대외 관계의 어떤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무게를 두느냐. 또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네. 모란봉악단 같은 경우도 상당한 외교적 결례란 말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악단을 보내놨다가 그 당일날 이제 철수를 시키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북중 관계가 상당히 이제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서 개선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예. 10월달에 류인산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그 상무위원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간에 상당히 이제 다시 화해 모드로 가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 이제 모란봉악단 철수로 다시 북중 관계가 경색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 북한과 중국 간에는 경제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특별히 올해 좀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 매체가 이제 그 신년을 맞아서 새해를 맞아서 각국의 지도자들이 김정은한테 연하장을 보내왔다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네. 그 보도를 하면서 그 러시아를 중국보다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도자가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몽골 대통령들이 이제 보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국을 러시아 뒤에다 다음으로 놨네요. 넣은 거죠. 그래서 모란봉악단 철수로 인한 어떤 갈등이라든가 아직까지 좀 중국의 앙금이 남아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런 관측이 나오죠. 네. 네, 꼭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겠군요. 그리고 만약에 핵 언급을 한다면 또 어떤 수위 정도로 이제 언급을 할까요? 예, 작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그 핵 억제력, 그다음에 예. 뭐 병진 노선 이런 걸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진 노선이라고 할 때는 1962년도에 김일성이 내놨던 나름의 이제 국가 노선이 이제 경제와 국방을 병진시키는 그러니까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이었는데 김정은 체제 들어서 그걸 이제 북한이 경제 핵 병진 노선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제 작년까지도 핵을 언급하고 이랬는데 작년 10월 10일 그 당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김정은이 그 경제 핵 병진 노선을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이라고 이제 상당히 순화를 시키고 네. 핵이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제 그 인민이란 단어가 한 90여에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방북한 류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의 어떤 뭐 그런 그러니까 중국을 좀 배려해서 핵 언급이 빠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북한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원한다든가 또 당대회를 앞두고 어떤 평화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면 핵 언급을 안 할 수도 있겠다. 좀 순화시켜서 뭐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요. 또 뭐 신년사라는 게 내부용이기 때문에 주민들 향해서 또 해극 재력을 뭐 강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 신년사 이제 약 2시간가량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성림 기자와 함께 전망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